안녕하세요. 3, 4, 5월 이제 결산, 법인, 개인 이런 것들 많은데 그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들으면서 네. 어떤 점들을 또 저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요즘 많이 바쁘셨죠? 네, 좀 얼굴이 좀 부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요. 혹시 업체들이 요청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김 대표님하고 통화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 대표님 관리 업체들 제가 또 세무를 봐드리고 있는데 네. 김 대표님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아, 그런가요?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네, 저도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생겼어요. 네네. 이제 몇 년 일을 하면서 대강은 알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도 알면 본인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그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가장 바쁜 3월에 네. 너무 많은 거 요청해서 좀 짜증이 났다. 이 부분이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재무제표에 보면 대출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입금 꼭 강조하시는 게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이 네네. 두 가지를 구분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사실 장기, 단기의 구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1년 내에 갚을 거는 단기, 1년 이후는 장기 그걸 구분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네네. 요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가 바뀌었나요? 긴 기간 동안 시간을 두고 갚아야 된다라는 장기 차입금이 많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유동성인 부분, 즉 현금 흐름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으로 이제 대출이나 이런 항목들을 바꾸도록 얘기도 했는데 금융거래 확인서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단기인지 장기인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적인 재무제표하고 맞지가 않으면 이 부분은 부실하다. 세무회계 재무제표를 인정하기 어렵다. 시스템의 발전에 의해서 그런 것도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너무 깐깐해진 거네 한마디로. 그쵸? 그렇죠. 정확히 해라라는 거죠. 분식회계라고 하죠. 그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발전하다 보니 중소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정확히 지키자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빡빡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따지느라고 결산이 더 늦게 나와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금융거래 확인서라는 거를 이제 은행을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이제 공인증서를 통해서 은행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출력이 가능하신데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뽑아셔가지고 세무회계사무소에 제공을 해주면 아무래도 업무가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네. 매출 채권하고 재고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자꾸 물어보셨는데 네네. 이 정도가 되느냐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게 따로 있나요? 그렇죠.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매출은 일어났지만 돈이 아직 회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받을 돈. 그렇죠. 받을 돈이라고 보면 되는데 받을 돈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받을 돈이 많으면 좋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매출액이 12억이다. 즉 월 1억 정도 매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매출 채권이 6억이라는 얘기는 6개월치는 돈을 못 받고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렇죠.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결제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달, 3달 정도의 그 받을 돈을 깔고 가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한 25% 정도 매출액에 요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이제 평이하게 보지만 그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겠구나라고 보게 되겠죠. 재고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렇죠. 재고도 일단은 재고를 가지고 사실 실무에서는 그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가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죠. 물론 그렇죠. 그 매출이 10억인데 재고를 5억이나 깔고 간다는 얘기는 팔리지도 않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겠죠. 그리고 또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하게 이제 민감하게 보시는 부분을 보니까 네. 가지급금, 그렇죠. 가수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보면 가수금 많은 데는 증자를 또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꾸로 이제 증자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는 회사의 안정성에 좀 영향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일시적으로 이제 법인의 돈을 넣었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찾아갈 돈이죠. 네.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회사의 안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그냥 차라리 증자를 하자라고 이제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은 결국엔 대표자와 법인 간의 거래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투명 경영을 하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법인에서 돈을 넣고 뺄 일이 개인적으로 있을 일은 없거든요. 어려운데 어렵다라는 건? 넣어야죠. 넣어야 돼요. 물론 어려운 건 대표자의 알죠. 분신과 같은 회사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있냐면 가지급금은 알겠어요.
회사에서 돈을 빼간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번 거를 근거 없이 빼갔다는 거는 뭐 소득 처리를 해서 빼가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필요해서 가져간 거니까 요거는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투명 경영이 좀. 네. 근데 가수금은 네. 대표자가 자기의 돈을 넣는 거잖아요. 네네. 꼭 이게 결산에서 안 좋게 보이고. 아마 세무 관점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건 좀 이제 계산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수금이 많다라는 거는 매출 누락으로 좀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에다 돈을 넣어서 유동성까지 확보해야 될 만큼 어려운 거야? 이게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대표자의 의지지만 반대로 보면 회사가 어렵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워서 돈을 넣는다. 그렇죠. 그리고 뭐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차입 그 대출을 해줄 때는 재무제표 항목이 냉정하네. 봤어. 냉정해. 그렇죠. 그리고 이거와 연관된 내용인데 네. 부채 비율도 몇 프로 이상이면 안 좋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던데 저한테 네네. 말씀하실 때 보면 그렇죠. 일단 본인의 재무제표를 보셔가지고 자본 총계 대비 그 부채 비율이 300%가 넘어가시면은 좀 부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IMF 전에 뭐 800%, 1000% 이런 부채 비율이 있었는데 네. IMF를 겪으면서 권고사항으로 뭐 300% 미만으로 낮춰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좀 더 궁금한 게 더 깊이 들어가면 네.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 네. 이익이 쌓이면 이제 이익잉여금이 쌓여서 자본 총계는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떨 때 보면 총 자본금으로 부채 비율 계산도 하던데 음. 어떤 경우에는 절대적인 자본금 가지고 부채 비율이 안 된다고 또 그거를 말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예를 들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일정 부분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실질 자본금 그렇죠. 규정이 있죠. 예, 자본 총계 개념이 네, 아니잖아요. 그건 자본금이 그렇죠. 있죠.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체력에 대한 거는 자본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뭐 10년, 20년 사업을 하다 보면 누적된 이익이 쌓인 것도 자본 총계의 그렇죠. 개념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이 포함해서 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봅니다. 그럼 금융권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예요? 일단은 자본 총계가 중요하고요. 총계가. 예. 아니 개인 사업자도 자본금을 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개인은 저도. 자본이라는 게 없는데 네. 은행에서 가끔 저희 업체들 요청하면 자본금이 너무 낮다. 근데 저는 개인이 자본금이 어딨냐.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걸 맞춰주셔야 된다. 음. 이 이유는 도대체 은행이 재무제표를 볼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 사업자들도 어떤 평가를 지표할 때 뭐 개인의 신용도, 대표자의 신용도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개인 돈이기 때문에 본인이 써도 되는 거잖아요. 세금 다 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걸 자본을 맞추려고 현금을 넣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맞추라고. 통장을 일부러. 그러니까요. 이제 그 정도 사이즈 되시면 사실 법인 전환하시는 게 그렇죠. 예, 그거는 맞을 것 그런데. 같아요. 예. 근데 다행인 건 이제 개인 사업자는 법인보다도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점수 항목이 훨씬 적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30%, 40%라면 개인 같은 경우에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